여러분, 미정유의 퍼펙트 스톰이라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분의 말을 한번 보시죠.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요,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를 말입니다. 미정유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아예 정의를 했습니다. 전임 정은보 금융감독 원장도 퍼펙트 스톰을 꺼냈었죠. 그런데 후임인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도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미정유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오일 쇼크보다도 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IMF 외환위기보다도 더하다는 이야기고요. 글로벌 위기나 코로나 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우리 곁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요, 윤석열 정부가 일부러 경제위기의 어떤 플레임 그렇게 잡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위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들 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춰왔던 거예요. 좋은 지표들만 뽑아내서 경제 좋다 이렇게 감춰왔던 거예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돈도 계속 풀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인위적으로 경제를 좋게 포장한 거예요. 화려한 말잔치 뒤에는요,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요, 정환진이는 맨날 망한대, 맨날 위기래, 그러면 대한민국 이미 다 망했어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말하기를 전체 위기의 어떤 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위기의 크기는 쥐구멍만 하다. 그러나 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게 문제다. 여기에 대한 대처법이 있어야 된다 하고 제가 진짜 성토를 냈습니다. 성토를. 실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윤석열 정부에 오니까 낱낱이 까발려진 거예요. 낱낱이 까발려지니까 이제 위기라는 게 실제로 들여다보니 엉망이거든요. 진짜 정환진 TV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란 이야기가 심각하게 나오는 겁니다. 심각하게. 오죽했으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태풍이 마당에 와 있다 이런 표현 썼겠습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복합위기 시작됐다 이렇게 썼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 미정유의 퍼펙트 스톰이란 말을 썼던 것도 지금 강도가 점점 세지죠. 코로나보다도 금융위기보다도 외환위기보다도 오일 쇼크보다도 더 강하다는 게 미정유의 퍼펙트 스톰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전대미문에 최악의 우리 상황이 말려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금융감독원장까지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데는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최악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수렁으로. 금융감독원장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실제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환율이라는 게 환율이 지금 1300원이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305.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6월 23일 현재. 이렇게 되니 여러분, 거의 13년 만에 환율이 최고치라고 이야기.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으로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의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대한민국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지금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70.3원까지 올라갔었죠. IMF 외환위기 때는요. 12월 23일 97년입니다. 1962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2,000원도 넘어갔던 적이 있지요. 그만큼 말입니다. 1250원이 심리적 지지선이다. 깨졌습니다. 예, 이제 1300원이 심리적 지지선이다. 깨졌습니다. 이제 다시 1350원이라는 새로운 심리적 지지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1300원대는 유노멀이 될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새로운 표준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환율이 진짜 무너지고 있다. 위기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런 사실이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물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5월에 소비자 물가가 5.4%까지 올라갔고요. 예, 생산자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러면 6월에 소비자 물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6%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 경제의 소비라는 부분이 다 죽어요. 소비라는 부분이 죽으면요 여러분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 축이. 예, 일반적으로 경제하면 소비, 수출, 투자잖아요. 그런데 소비가 무너지면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데도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 6%까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도요 0.5%의 빅스텝 합니다. 그러면 금리를 고강도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많이 올리면 올리는 만큼 말입니다. 소비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위기라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게다가 깊은 위기도 아니에요. 아직. 이제 시작인 위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무역 보세요.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사실 말입니다. 2월 3월이 흑자라고 이야기하지만 2월 9억 달러 흑자 3월 2억 1천만 달러 흑자라고 하지만 이거 조작된 거거든요. 사실요. 2월에 에너지 수입할 것을 3월로 미루었습니다. 3월에 에너지 수입할 것을 전력 비축유 풀었습니다. 그래서 억지 흑자 만들어낸 거예요. 억지 흑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자 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말입니다. 우리 무역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대로 가면 그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올해 전체 무역 수지가 158억 달러 적자가 난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는요. 지금 퍼펙트 스톰이 그만큼 다가와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면 되는 만큼 우리 경제에는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금융감독원장이 미정유의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예, 사람들이 지금이 오일 쇼크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 물가를 보면 아직 오일 쇼크보다가 그 강도가 훨씬 더 센 그런 상황이 닥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제 명예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제가 봐도 지금이 위기예요.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예,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씩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면요. 제가 진짜 뭐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충격을 받은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달러로 환산해서 국가별로 주가 등락률을 따져봤습니다. 대한민국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국은 플러스 3.5% 최근 1개월 동안 말이에요. 최근 1개월 동안. 신흥국 전체는요. 마이너스 1.38%입니다. 홍콩은 마이너스 5.2%예요. 미국은 마이너스 3.49%입니다. 인도는요. 마이너스 5.05%고요.
일본도 마이너스 7.19%입니다. 호주요? 마이너스 8.69%입니다. 대한민국 마이너스 11.36%예요. 세계 전체에 최근 한 달 동안 달러로 환산했을 때 평균이 3.79% 떨어졌는데 대한민국은 거기에 무려 말입니다, 여러분. 예, 거의 4배예요, 4배. 거의 4배가 늘어났습니다. 4배. 3배 늘어났나요? 3배. 3배 좀 더 늘어났나요? 3배. 3배 좀 더 늘어났네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는요, 지금 미중유의 퍼펙트 스톰이 때리고 있다니까요. 심각한 수준이라니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는요, 천연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가공무역을 주로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최고의 핵심 자원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고 있어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을 그야말로 때려잡았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것이 누적돼서 지쳐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절대 말입니다. 좋아지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오일 쇼크보다 더한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서 오일 쇼크보다 더한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금융감독원장이에요. 그러면 그에 걸맞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위기가 아주 강하게 가지 않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아마 이야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게 29.86%, 29.98%가 떨어졌는데 작년 전고점 대비해서 말입니다. 작년 7월 6일 날 3,305.2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비하면 2,314.32가 29.38%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전망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심각한 양상으로 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콕콕 집었던 환율, 물가, 그리고 금리, 3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고 하잖아요. 이것은요, 우리 생활에 직격탄을 때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강한 그런 인플레이션을 느낄 거예요. 물가가 얼마나 폭등하는지 그 느낌을 그대로 알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 저는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한 것을 빌어서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실물 경제도 어렵고 금융도 어렵고 양쪽 다 어렵다. 쉽게 말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뻥 하고 터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요. 진짜 뻥 하고 터진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경제 위기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대처법도 찾아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다가오면 절대로 말입니다. 그 위기를 넘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왔을 때 위기에 당황하다 보면 그냥 세월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세월이 가면 가는 만큼 경제는요 망가지고 또 고통 속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래요. 위기 때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고 있으면서 기회를 생각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좀 제가 조금 잘난 척 하면요. 정환진 TV를 계속해서 보면요. 위기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현금을 가지고 분노의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위기 때 기회를 잡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